자, 지금서부터 할 이야기들은 다른 곳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용할 거냐면 마지막 시트에 보게 되면 각종표라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시트에 각종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특별활동표, 반, 보너스표, 본봉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 표들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값들을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이걸 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뭐죠? 테이블이라고 하죠. 테이블이라고 해요. 자, 이 컴퓨터 쪽에서 표,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들.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값들의 모임.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값들의 모임. 그래서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B2서부터 D4 여기까지 이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행에는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죠? 코드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두 번째에 있는 것들은 음악, 컴퓨터, 미술이라고 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죠. 그리고 세 번째 12,000, 15,000 이런 값들은 등록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첫 번째 그 이야기할 부분은 이런 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오는 그런 함수를 얘기할 거예요. 자, 표에서 찾다, 그 다음에 메뉴에서 찾다, 사전에서 단어를 찾다, 그럴 때 사용하는 영어, 수거는? 단어 말고 수거는?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울렁증. 자, 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look up 이라고 하는 거죠. 뭐 사전에서 찾는 거 이럴 때 look up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look for라는 거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막 흩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물건 찾을 때 예를 들어서 큰 쇼핑센터에 갔는데 물건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 am looking for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자, 지금처럼 사전에서 찾다, 표에서 찾다 그럴 때는 look up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look u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look up이라고 하는 함수. 그런데 이 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하나는 표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런 모양의 표에서 찾을 때 쓰는 함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모양의 표에서 찾을 때 쓰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표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1을 찾아서 개나리를 가져가고 2를 찾아서 진달래를 가져가고 3을 찾아서 무궁화를 가져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때 사용하는 값들 1, 2, 3 이런 애들을 우리는 키라고 불러요. 키 열쇠, 키값. 그죠? 자, 이런 표에서 키값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수평인가요? 수직인가요? 수직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표에서 보게 되면 이 표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코드가 1이면 음악을 가져가고 뭐 2면 컴퓨터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역시 키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수평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의 키가
수평으로 되어 있느냐, 수직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함수를 쓰는데, 수평으로 되어 있는 표를 사용할 때는 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뭐에 따라 다르다? 키가 배치된 위치에 따라서 행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느냐, 수평으로 되어 있느냐. 위치라기보다는 방향이겠죠? 방향. 키가 배치된 방향에 따라서 H로겁이나 V로겁을 쓰면 돼요. 자, H로겁은 언제 쓸까요, 그러면?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 그렇죠? 우리 호라이즌. 그렇죠? 수직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걸려있는 거, 그렇죠? 붙어있는 거. 버티컬.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특별활동표를 이용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값을 채워 놓도록 하죠. 다시 이제 학생관리대장으로 가봐요. 자, 이름. 이 특별활동의 이름은 코드가 1인 특별활동의 이름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1이면 아까 뭐였죠? 이름은 음악, 2면 컴퓨터, 3이면 미술. 이렇게 가져오는 거 있어요.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일단 함수 마법사를 찾아보도록 하죠. h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잘 찾아보세요. 자, hlookup. hlookup이라는 함수를 찾아봤어요. 인수가 몇 개인가요? 4개죠. 자,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 내가 찾고자 하는 값. 그러니까 키 값이에요. 키 값이 어디 있죠? J3에 들어있죠. 그렇죠? J3. J3에 있는 것을 키로 해서 찾겠다. 자, 두 번째 인수는 뭘까? 테이블 어레이죠. 표의 위치예요. 어떤 표에서 찾을 것이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어떤 셀을 참조하게 되면 그 셀들은 같은 시트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다른 시트에 있죠. 자, 그렇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 시트로 가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주의할 점은 지금 여기에 코드 이름 등록비라고 써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실제로 뭔가를 찾는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실제 값이 있는 부분만 잡아주셔야지 돼요. 자, 세 번째 인수 low index num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자, 지금 j3의 값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lookup value의 값이 1로 되어 있죠. 이게 hlookup 함수이기 때문에 이 j3에 있는 값을 지정된 표에서 첫 번째 행에서 찾는 거예요. 1이냐 2냐 3이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를 찾았죠? 그러면 이 1에 해당되는 것이 음악과 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을 결과로 할 것이냐 이거를 세 번째 인수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역시 여기서 이번에도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음악을 가져가겠다라고 싶으면 2라고 입력을 해줘야 돼. 2라고. 요 행의 위치라는 것이 여기 있는 1, 2, 3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 안에서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 요 세 번째 인수를 2 이렇게 써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인수는 지금 당장은 안 쓸 거예요. 얘는 생략해도 되니까 이거는 일단 그냥 두도록 하시고 그냥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제3에 있는 값을 요 두 번째 인수 각정표 느낌표 B2 D4의 첫 번째 행에서 찾았으면 몇 번째 행의 값을 가져와라? 두 번째 행의 값을 결과로 가져와라 이거죠. 만약에 월수학렬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만 바뀌면 되나요? 마지막 인수가 2가 아니라 3을 가져가야 되겠죠. 만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코드가 1인 특별활동의 이름은 음악.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찌 하면 되죠? 쭉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결과가 적당하게 나오지 않죠? 요 샵 NA는 not available. 보통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못 찾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못 찾았다. 2라는 값을 그 표의 첫 번째 행에서 못 찾았다. 자, 왜 못 찾았을까요? 지금 표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정표, 느낌표, B2, D4가 상대 주소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서 복사가 되면 B3 콜론 D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B3, C3, D3에는 뭐가 있겠어요? 음악, 컴퓨터, 미술이라는 값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2라는 값을 찾으려니까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표들은 어디에서 참조를 하더라도 항상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복사되어도 주소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달러 이렇게 달러 기호를 써서 절대 주소로 만들어 주어야지 된다. 드래그를 하시면 이제 음악, 컴퓨터, 미술 이런 값을 제대로 다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 자, 이제는 뭐 상대주소, 절대주소 그것을 언제 써야 되는지 자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좀 복잡해요. 뭐가 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이 각정표, 느낌표, 달러비, 달러2 이게 무슨 뭐 행성의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보기 되게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주 참조되는 셀들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름을. 자, 그래서 이 표에다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각정표라는 곳에 한번 가봐요. 가보시고 요만큼을 선택해 보세요. B2서부터 D4까지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름 상자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요? 안 나요? 뭐 자랑은 아닌데 싶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누가 이름 상자냐면 요거 여기 B2라고 써있는 애 있죠? 요 부분 여기다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이름 상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요. 클릭. 그러면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름을 특활표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하고 그냥 엔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제 이 각정표에 있는 B2부터 D4에 있는 셀들을 뭐라고 부른다? 각정표란 이름으로 부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셀들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좋은 장점은 뭐냐면 항상 절대 주소를 의미해요. 항상 절대 주소. 그래서 뭐 바꿔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거죠.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이름을 붙일 때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이진 않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이 표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또는 오래 있다 봤을 때 그 의미를 기억하기가, 상기시키기가 좋을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시 학생관리 개념으로 가서 이번엔 월 수강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월 수강료를 계산해 보도록 해요. 월 수강료를. 자, 어떤 함수 쓰면 될까요? 똑같은 방법이죠? H 로그 쓰시면 돼요. 함수 마법사 한번 불러볼게요. 자, 함수 마법사 확인. 자. 첫 번째 인수는 뭐라고 했죠? 키값. 뭘 이용해서 찾을 거냐? 자, 키값이 어디 있어요? J3에 있었죠? J3에 있는 값을 가지고 찾을 것이다. 두 번째 인수는 표의 위치였어요. 표의 위치. 두 번째 인수로 가서, 자, 우리 아까 거기다가 이름을 뭐라고요? 특활표라고 이름 붙였죠. 지금처럼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때는 한글로 그냥 특활표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가세요. 똑같이 가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지가 알아서 아, 이거의 이름은 특활표구나 라고 해서 특활표라고 표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는 이름이 필요했지만 이번엔 등록비가 필요해요. 자,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될까요? 이제 세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인수로 얼마? 3 9 확인해 주시게 되면 그러면 얼마? 1만원 이렇게 가져오게 될 거예요. 아까는 셀의 주소를 이용했을 때는 얘를 절대주소로 바꿔야지 다른 값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특활표 자체가 절대주소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 드래그를 하시면 만원, 12,000원, 15,000원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아까 외계어처럼 쓰여있던 거 대신에 훨씬 더 간단하게, 그렇죠? 편안하게 셀에 입력된 계산식을 얻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입력을 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셀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셀을 잘못 지정했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진 전 여친의 이름이라서 맨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자, 수식이라는 메뉴가 있죠? 수식. 자, 이 가운데 보면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찾았어요? 클릭. 자, 그러면 이 안에 반표, 보너스표, 본봉표, 특활표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중에서 반표, 보너스표, 본봉표는 내가 미리 이름 붙여놓은 것이고요. 보너스표, 특활표는 누가? 여러분들이 붙여놓은 이름이죠. 자, 범위를 새로 지정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할 때 고칠 수도 있어요. 어떤 단추를 누르면? 편집을 누르면 고칠 수가 있죠. 그런데 고쳐 쓰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지워보도록 합시다. 자, 지우는 거 뭐죠? 삭제 단추를 눌러주면 되죠. 삭제, 확인, 닫기. 자, 이렇게 나오겠죠. 뭐가 나왔어요? 샵, 네임, 물음표. 어떤 뜻일까? 여기서 특활표란 이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그 네임이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는 함수의 이름을 잘못 썼거나 지금처럼
셀에 붙여놓은 이름을 잘못 썼거나 그럴 때 나타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범위를 한번 다시 정해서 이름을 다시 한번 똑같이 특활표로 붙여보도록 하죠. 이렇게 붙여놓고 엔터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짠! 결과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셀에 주소를 썼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함수 또는 계산식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잘 됐나요? 네, 자, 됐으면 이제 이 특별활동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엔 앞에 있던 워크시트 성적관리대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성적관리대장. 성적관리대장에 가보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돼있죠. 1학년 개나리 1번 1학년 무궁화 3번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1반이면 개나리, 2반이면 진달래, 3반이면 무궁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이면 개나리, 2면 진달래, 3이면 무궁화. 어떤 함수 쓰면 될까요? 먼저 if 생각이 나겠죠? if 1 개나리, 2 진달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1, 2, 3 이런 애들은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이니까 아까 했던 choose라는 함수를 써도 되겠죠. 자, 그런데 choose나 if와 같은 함수들 안에는 1이면 개나리, 2면 진달래, 3이면 무궁화 이렇게 쓰려고 하면 개나리라는 글자, 진달래라는 글자, 무궁화라는 글자가 함수 안에 들어가겠죠.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남녀 했던 거 또는 합격, 불합격 또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특정한 값을 함수나 계산식에 직접 넣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이번엔 이런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자, 각정표 안에 가보면 이렇게 이 부분 한번 보세요. 각정표라는 워크시트에 A11서부터 B13까지 이런 표를 내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 1반이면 뭐다? 개나리, 2반이면 진달래, 3반이면 무궁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의 번호를 여기서 찾아다가 요 값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위에 거 H루갑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이번엔 표의 모양이 이렇게 어떻게 키가 수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어떤 함수? V루갑이라는 함수를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미리 요 표에다가는 이름을 뭐라 붙여놨을까? 위에 한번 가보세요. 반표라고 되어 있죠? 반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죠. 자. 다 지웁시다, 일단 이거를. 싹 지워. 딜리트. 지워요. 우리 이제 새로 채울 거예요. 새로. 함수의 이름 뭐였죠? V루갑.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마법사를 꺼내서 찾아보면 되겠죠? V니까 매우 뒤쪽에 있을 거예요. 아이고. 자, 찾았어요. 자, V루갑 찾았어요. 자,
V로 값 찾았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인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떤 값을 가지고, 어떤 값이 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반이죠, 일반. 그렇죠? 일반. 그러면 일반이란 값을 얻으려고 하면 뭘 해줘야 돼요? 그 학번에서 요거 하나를 가져와야 되겠죠. 학번에서 하나를 가져와야 돼.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미드 MID 미드 어디? A 3 콤마 몇 번째 글자? 네 번째부터 몇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그렇죠? A3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 네 번째부터 한 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뭘까? 뭐였죠? 두 번째 인수는 표의 위치라고 그랬어요. 아까 표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반표. 자, 이름을 이제 기억을 하니까 반표라고 쓰고요. 자, 세 번째 인수는 가져올 값이 있는 곳이죠. 아까 보니까 첫 번째 열에는 1, 2, 3, 두 번째 열에는 개나리 자리에 뭐가 있었으니까 세 번째 인수로 값을 2 이렇게 확인. 이렇게 나오게 되죠. Not available.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못 찾겠다, 못 찾았다, 이런 얘기죠. 무엇을 못 찾았다? mid A3 4,1의 결과값 얼마예요? 1이죠. 1. 그렇죠? 이 값을 반표의 첫 번째 열에서 찾지 못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왜 못 찾을까? 자, 요 밑에다가 잠깐 이걸 한번 써보죠. 자, mid A 3 4,1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죠. mid A3 4,1 아까 요 브이로그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썼던 거 엔터 치게 되면 결과가 얼마가 나오나요? 1 나오죠? 1. 자, 여기에 이 결과로 나온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직접 한 요 1이 있어요. B4에 있는 1과 C4에 있는 1이 같은 1일까요? 다른 1일까요? 다른 1이죠. 어떻게 달라요? B4에 있는 애는 뭐다? 숫자.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C4에 있는 애들은 왼쪽으로 기준되어 있으니까 문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보기에는 같은 모양이라서 같은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문자와 숫자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물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쯤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mid나 left나 right나 이런 함수의 결과는 항상 뭐라고 했다가 문자라고 그랬죠. 문자. 그런데 이런 문자를 엑셀은 계산할 때 자동으로 숫자로 바꿔주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대부분은 바꿔준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꿔주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이 그러한 예예요. 자, 지금 mid A3 4,1 이 브이로그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의 결과는 문자 1이에요. 자, 표에 가볼까요? 각종 표에 가보게 되면 얘네들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뭐다? 숫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못 찾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자 1을 숫자 1로 문자 2745를 숫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이때 이런 방법을 써요. 이런 함수를 써요. 자, 다시 성적관리대장 와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value 라는 함수가 있어요. value.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자, 문자 1을 뭘로 바꾼다? 숫자 1로 바꿔준다 라는 뜻이에요. 문자 1을 숫자 1로 바꿔준다.
됐나요? 뿅. 어느 쪽에 정렬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정렬되죠. 그렇죠? value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를 같은 모양의 숫자로 바꿔주는 일을 해요. 자, 이제 그러면 요 반을 계산할 때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을 때 발생한 에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알게 됐죠. 그렇게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해주느냐? 다 짐작을 하시겠죠? 자, 요 mid, 그쵸? 요 함수의 결과인 문자 1을 숫자 1로 바꿔주자. 어떤 함수를 써서? value를 써서. 괄호를 잘 보시고 이렇게 된다. 이 얘는 엑셀은 문자하고 숫자를 구분할 때도 있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할 때 해결책은 value라는 함수를 써서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런 예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적 관리 대장에 있는 이야기, 학생 관리 대장에 있는 이야기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